자, 이어서 여러분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국가가 개인에게 하는 것을 행정작용이라고 했고, 그 행정작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행정행위라고 했는데, 행정작용 또는 행정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뭐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기속성에 따라서 기속과 재량을 나누게 되는 거고, 효과에 따라서 침익적, 수익적, 복효적 세 가지 말씀드렸고, 대상에 따라서 대물적, 대인적, 그 다음에 혼합적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행정행위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개별 처분과 일반 처분으로 나누는데, 개별 처분은 개별 구체적, 일반 처분은 일반 구체. 예. 자, 그 다음에 일반 추상적인 건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고 입법활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개별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이어서 필기하시면 돼요. 기속과 재량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뭐 해야 하는 거, 행정청이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뭔가를 위반했을 때, 그러면 기속행위인데 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자, 그러면 바로 기속행위인데 뭐뭐 해야 한다라고 법에 적혀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행정청이.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건 바로 위법이 되는 거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재량행위인데 하지 않았어요. 재량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를 위반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를 보는 거냐면 여기서는 바로 위법한 게 아니라 재량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량의 한계를 검토한다. 자, 검토해서 재량의 한계 내면 그 다음에 재량의 한계 바뀐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몇 년으로 할까? 1년에서 3년을 6개월에서 3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6개월에서 3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술집 주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평상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이 딱 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가지고 딱 걸렸네. 아, 잘 됐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4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했습니다. 자, 6개월에서 3년인데 4년을 부과했어. 그러면 이거는 일단 재량의 한계 밖이에요, 한계 내에요? 한계 바뀌죠? 한계 바뀝니다. 그런 것은 바로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위법. 자, 위법하게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재량의 한계, 그러니까 재량 이 사람에게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3년을 줬어요. 영업정지 3년을 줬어요. 자, 그러면 영업정지 3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6개월에서 3년이니까 3년을 줄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자, A 업체에는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6개월을 줬고, B 업체도 6개월 줬고, C 업체도 6개월 줬어. 근데 D 업체 사장이 딱 걸리니까 잘 됐다고 3년 줬어. 이거 위법해요,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진 않지. 왜? 요게 안에 내니까 위법하진 않지만,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한 행정행위다라고 해요. 부당합니다, 이거는. 부당. 왜? 다른 사람들 6개월 줬으면 이 사람도 6개월 줘야지. 그쵸? 근데 이 사람에게만 3년을 주고, 다른 사람들 다 6개월 줬는데 이 사람에게 3년을 줘. 이거는 부당한 거죠. 그런데 3년을 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같지 않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했는데, 즉, 어떻게 했어요? 선의로 술을 팔았는데,
이 사람은 알면서 팔았더라고. 악의로 팔았어요. 알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3년을 준 거는 적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 내에 들어왔더라도 다 적법한 건 아닙니다. 부당할 수도 있다. 자, 라는 거고. 여러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재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 일탈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탈남용. 자, 일탈남용. 정확히 얘기할게요. 정확히. 이거 다시, 여러분. 재량의 한계 밖으로 넘어간 건 재량을 일탈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6개월 주고 이 사람에게만 3년 주는 것을 남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량의 일탈 남용을 검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속은 무조건 그냥 위법이에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면 위법이지만 재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한계를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행정행위의 종류를 배울 텐데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서 허가와 특허라는 것이 있어요. 허가와 특허라는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허가는 너도 해도 되고 너도 해도 되고 너도 해도 되는데 너 할래? 너도 해. 이게 허가입니다. 그래서 원래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운전할 수 있죠. 근데 운전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가 운전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어. 다 운전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운전면허를 못 따서 못 따는 게 아니라 안 따신 거잖아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가라고 합니다. 너도 해도 되고 너도 해도 되고 너도 해도 되는데 너 할래? 너도 해. 이게 허가입니다. 특허는 뭐냐면요. 너도 해도 되고 너도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만 해. 이게 특허입니다. 너만 해. 이게 특허예요. 도로 조명 허가라는 게 있어요. 도로 조명 허가. 도로 조명. 자, 주협력 사거리를 조명하는 주협력 사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 내가. 집회를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도로 조명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냈는데, 제가 냈어요. 근데, 승우 씨가 또 낼 수 있어요? 못 내지. 내가 이미 점용이 뭐야, 점용이. 독점해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점용하고 있는데 또 누가 점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점용 허가. 말은 우리가 부를 때는 허가라고 부르지만 이거는 강학상 특허예요, 허가예요? 특허지. 너만 써. 점용이란 말이 특허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조명 허가 같은 경우에는 특허야, 특허. 너만 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대부분의 허가는 기속행위입니다. 어떠한 일정만 조건이 있으면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 필기를 합격했어. 실기도 합격했어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 그런데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사고를 많이 낼 것 같은 관상이야. 그래서 일단은 유보시키겠습니다. 라고 행정청이 재량으로 운전면허를 안 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 왜? 허가니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해야 되는, 원래 운전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못하게 막아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제해 주는 거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가하기 때문에 꼭 해야 돼, 해줘야 돼. 일정한 조건을 가지면 해줘야 돼. 그런데 도로조명허가를 제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은 꼭 해줘야 되나요? 제가 조건을 갖추면? 아니죠. 도로조명허가 신청서를 냈어도 안 돼. 거기는 너무 교통량이 많고 네가 거기서 집회하면 교통 불편이 너무 심해져. 너 집회 내용이 불순해. 안 돼. 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행정청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특허는 뭔가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너만 해 라고 하는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허는 재량일까요? 기속일까요? 재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속은 허가고 재량은 특허다. 거꾸로. 허가는 기속행위고 특허는 재량행위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허가는 기속행위고
특허는 재량행위다. 요 기본적인 요 틀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제 법치행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국가가 A씨에게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지. 빵 주고 싶은 사람한테 빵 주고 뺨 때리고 싶은 사람한테 뺨 때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맞게 해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글자로 법치행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행정이라는 개념이 태어난 것 자체가 법치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 분립 이론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권력 분립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진 것은 법치주의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권력이 분립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법치행정은 당연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법치행정이 뭐야? 행정을 할 때는 뭐를 지켜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행정이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총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보다 법률이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행정보다 법률이 위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률을 어겨서는 안 된다. 행정을 할 때 법을 어겨서는 안 돼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도블록 깔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그쵸? 자,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막 소득세 10만 원 내라고, 10억 내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행정은 법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행정은 법률을 지켜야 된다.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바로 아까 잠깐 배웠던 법률 유보의 원칙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은 기본적인 행정의 속성이 국가가 국민에게 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보인다. 저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비 좀 줘야지. 한다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냥 기초생활비 수급비 줄 수 있나요? 아니죠. 법의 조건에 맞아야 돼. 법의 근거가 있어야 도와주지. 근거가 없는데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행정을 할 때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행정을 할 때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행정이 뭔가를 잘못하면 사법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그걸 사법통제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법치행정이 뭡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유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유통. 외우기 쉽죠? 우유통. 우유통입니다. 법치행정은 우유통이다. 법치행정은 법률 우위, 법률 유법, 사법통제의 원칙을 의미한다. 우유통. 이렇게 외우세요. 법치행정은 우유통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부터 이제 약간 어려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요거까지만 하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행정작용을 했어. 그럼 그 행정작용은 법에 맞는 행정작용도 있을 거고, 즉,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킨 행정작용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법에 근거도 없이 했다거나 아니면 있는 법을 어겼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위법한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우리 행정법에서는 위법하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당하는 처분이 혹은 해당하는 행정행위가 혹은 해당하는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하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자 있다. 우리 하자 있다는 표현 자주 쓰죠? 좀 하자가 있어가지고 위법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써요. 흠이 있다. 하자 있다,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떠한 행정작용이 적법해요.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요.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사법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하겠죠. 효력이 있겠죠.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한쪽에는 권리가 생기고 한쪽에는 의무가 발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A가 요 사람이 자, 법률을 어기지도 않았고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조세 부과를 했는데 나 돈 없어. 세금 안 낼래. 라고 A씨가 자, 권리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면 A에게는 의무가 국가에게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A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처분. 보고만 있어야 돼요?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 이행하도록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행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통해서 이행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 만약에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어요. 위법한 행정행위. 법에 근거도 없이 막 세금을 부과했어. 나 돈도 없는데 막 소득세 부과하고 막 이랬어. 그러면 그건 효력을 발생시켜야 될까요? 안 될까요? 효력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효력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A의 권익을 침해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효력을 발생시켜서 A의 권익을 침해했어. 그러면 행정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A를 보호해야 되죠. 자, A를 보호해야 돼. A를 뭘로 보호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뭘로 보호해요? 행정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A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우고 시험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행정구제가 되는 게.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위법하다는 것은요. 자, 위법하다는 것은 하자가 있다는 것은 자, 우리 행정법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위법하다는 것은 취소 아니면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 아니면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 아니면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뭐가 취소고 뭐가 무효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우리가 학설 중에 뭐가 있냐면 중대명백설이라는 게 있어요. 중대명백설. 행정작용의 하자가 진짜 중대하고 명백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무효. 아예 없는 거고 취소는 취소를 하면 없어지는 걸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취소. 자, 무효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
자, 여러분. 자, 저한테, 예를 들면 저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저한테 소득세가 1억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중대하고 명백하죠. 아니, 소득이 아예 없는데 소득세가 떨어졌던 건 굉장히 명백하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명백하게 위법한 거잖아요. 그런 건 무효라고 하는 거야. 그럼 처음서부터 그 나한테 1억이 부과됐던데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무효인 거고. 근데 나한테 1억이 내가 소득이 있어. 그래서 내가 1억을 낼 만한 세금으로 한 1억을 낼 만한 상황인데 나한테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도를 우리가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취소. 취소,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러면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데 취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효력이 발생 후 효력 발생 후 취소되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면 법원에 의해서 취소가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취소라고 합니다.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행정행위는 뭐를 갖느냐면 공정력이라는 걸 갖습니다. 공정력. 자,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투영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력.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세금이 부과됐어요. 그런데 저한테 세금이 부과됐는데 세금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지. 그런데 내가 이 세금 위법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게 위법한 건데 이게 취소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경우가 있고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임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것은 이것이 중대 명백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나한테. 나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세금이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무효를 확인해 주세요라고 올리는 거고 이건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뭐 세금을 내긴 해야 되지만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소시켜 주십시오라고 취소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취소를 올리게 되면, 취소라는 소송을 걸게 되면 그 효과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야. 위법한 거라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공정력이라는 개념이 행정작용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세금을 부과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단 소송을 하고 볼 거예요. 세금을 지금 내는 것보다 나중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세금 받자마자 소송 걸걸? 그걸 막기 위해서 행정청이 가진 권력적이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라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여기서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뭐 쟁송을 통해서 없어지면 법원, 그 다음에 행정청이 스스로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직권취소라고 하는데 행정청이 스스로 없애면 행정청. 어쨌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없애기 전까지는 그 효력은 그대로 있다 하는 겁니다. 위법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근데 취소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 효력은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취소되면 그때서야 소급하여. 여러분, 소급하여라는 말은 앞으로 끌어당겨서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끌어당겨서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타임테이블로 보여줄게요. 자, 요때
세금 부과가 됐어요. 자, 1월 1일 날 세금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3월 1일 날 이게 취소가 됐어요. 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됐어. 자, 그러면 무효라는 건 뭐냐면 1월 1일서부터 효과가 없었다는 게 무효예요. 처음서부터. 너무 얼토당토 않고 너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서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걸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취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쭉 효력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내야 되는 상황이야, 계속. 근데 3월 1일 날 취소를, 쟁송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1월 1일 날로 돌아가서, 즉 소급하여 없었던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을 우리가 취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행위는 취소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취소는 취소라는 쟁송을 통해서든 뭐든 취소라는 게 없으면 이건 쭉 이어지는 거야. 효력이 쭉 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위법하면 효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적법하면 효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정상 아니야? 그렇죠? 이게 정상 아니에요? 법에 안 맞고 잘못됐고 이걸 지키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어야지. 이게 정상인데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이 공정력이라는 힘을 행정청에 주지 않으면, 행정행위에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정을 따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공정력이라는 힘을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공정력이라는 힘은 행정의 국가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개념이죠. 학문적인 개념입니다. 또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죠. 그렇죠? 공정력이라는 힘이 없으면은 누구도 행정행위를 지키지 않고 이것을 취소하기 위해서만 노력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취소와 무효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위법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취소 사유입니까? 무효 사유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중대 명백한 상황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취소 행위냐 무효 확인이냐 이걸 물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로 취소냐 무효를 얘기할 때도 있고요. 행위로 취소냐 무효냐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 행위라는 건 뭐예요? 제가 취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긴 있는데 중대명백하지 않아서 취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자, 1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했는데 3월 1일 날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것은 취소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취소 사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따지고 싶은 게 따지는 방식이 취소예요, 무효예요 라고 물어볼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취소 소송이에요, 무효 소송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소 무효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판례에서 취소 무효라고만 얘기하고 기본서에서도 취소 무효라고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를 물어볼 때가 있고요. 취소 행위를 나타날 때도 있고요. 무효 확인 행위를 나타낼 때도 있고요. 행위를 나타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의 종류로도 취소와 무효를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헷갈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위법하다, 하자 있다, 흠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이게 취소인가 무효인가? 이걸 떠올려야 돼요. 왜? 모든 위법함은 취소 아니면 무효예요. 자, 취소일 때는 뭐가 발생한다? 공정력이 발생한다. 무효는 아예 공정력 같은 거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소송 파트로 가잖아요. 그러면 취소 소송하고 무효 소송하고도 또 달라요. 예를 들면 취소 소송에는 제소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안날 90일 이튿날 1년이라고 이걸 지켜야 돼. 취소 소송은.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은 워낙에 중대명백해서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법성의 정도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행위를 중심에 두고 얘기하는 건지 그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취소 소송과 무효동 확인 소송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공정력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건 꼭 그대로 필기를 해 두시고, 잠시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장 넘기면 이제 딱 공정력이 나오는데, 자, 공정력 별표 치시고,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 얼마나 중요하면 행정기본법에 나왔겠어. 그지? 행정기본법엔 중요한 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행정기본법은 여러 가지 행정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논리를 정리한 법이 행정기본법이에요. 자, 처분의 효력에서 처분은 행정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행정행위는 권한이 있는 기관은 법원이나 행정청, 정확히 얘기하면 처분청을 얘기하는 거야. 처분을 한 행정청. 그러니까 즉 법원이나 처분청에 의해서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밑줄 긋고, 여러분 두 글자로 이거를 실효라고 그래요. 실효. 그냥 자연스럽게 효력이 사라지는 걸 실효라고 얘기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나중에 또 설명할 게 있을 겁니다. 실효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분되시죠? 자, 행정행위가 행해지면 비록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라는 얘기는 위법하다는 얘기고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야. 무효 빼고는이라고 하는 건 뭐야? 취소라는 얘기죠.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취소는 행위로서의 취소를 얘기하는 거야. 사유로서의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의해서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정력은 왜 필요하냐?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때문에 필요하다. 공정력이 없으면 다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4. 다른 행정청 및 법원에 대하여 갖는 힘을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구분하고, 이건 나중에 들어가서 좀 자세히 얘기하는 걸로 하고, 4번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공정력, 특히 여러분 2번에 별표 치세요. 2번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2번을 외워주셔야 돼요. 2번은. 자, 되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식사하시고, 빨리 우리 지금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소송까지 여러분에게 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했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8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하고, 다음 시간 책 나오면 책 진도들을 쭉쭉쭉 나가니까, 자, 여러분, 저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암기하신다면 이 다음 수업부터 여러분들은 진도가 쭉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머리에 기본 틀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잘 모르겠지만 이 기본 틀을 잡지 않고 계속 이 나무 하나 정복하고 이 나무 하나 정복하고 이 나무 하나 정복하고 하다가는 진짜 산속에서 헤매게 되는 게 행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어떤 수업보다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진도상 띄엄띄엄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안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야, 지금. 이어보려고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긴 한데, 안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아도 그것도 정상이다.
좀 띄엄띄엄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행정작용에 대한 얘기 좀 더 하고 빨리 소송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식사하시고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